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올령 6월에 무토가 되겠습니다.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인데 원래는 천간의 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가 아니고 원래는 이건 한자로서 천간 다섯 번째의 천간을 뜻한다고 해서 요 무자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 무자에다가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되는데, 무는 오행으로 토가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무토 이렇게 부르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토가 되는 것이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의 기질을 양토 그냥 그냥 피성적으로 양이야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무토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양은 서로 양이라고 하는 개념, 음양론이라고 하는 개념 음과 양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비되고 보완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 선과 악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서 서로 막 싸우고 밀쳐내고 이런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밝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두움도 밝음이 있어야지만 어둠과 밝음이 있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영화관 가잖아. 영화관을 갈 때 영사기를 돌려가지고 영화를 봅니다. 근데 영사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화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빛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변을 갖다가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은 밝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어둡게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되겠죠. 근데 이 어두움 때문에 밝음은 더 선명해지는 거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더 짙은 어두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면서도 서로 또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서로 예를 들어서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다, 남자가 맨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남자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해서 또 아이를 낳고 하면서 또 다른 또 2세 후세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되는 개념이면서 서로 보완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기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같은 오행상 토라 하더라도 성질이 좀 다르다 뿐이에요.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뜻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뜻하죠. 토는 흙을 뜻하는 것이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든 것이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게 되는, 즉 모든 만물의 삶의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거나, 토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 같은 데서는 쓰나미라든가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앞에 있던 땅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앞에 있던 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땅을 기반으로 나무를 심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땅을 기반으로 집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다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배속시키게 되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배속시키게 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짐을 뜻하죠. 어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이 주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움은 뭐냐면 금이 주관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깥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밝음이 있어야 바깥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화가 주관하는 것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이 지혜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믿음을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또 이렇게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 것 같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어야 된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라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습해도 되지 않죠. 적당량의 물기가 있어야 되고요.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야 된다. 물기가 없으면 사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기가 없으면 동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더라도 그 땅에다 풀 한 폭이 심을 수 없을 것이고, 얼어붙은 땅에다 또 풀 한 폭이 심을 수 없겠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 차갑지 않아야 되고요. 적당량의 물기가 있어서 옥토라고 하죠. 옥토가 되어야지만, 비옥한 땅이 되어야지만 나무도 자랄 수 있고, 그 안에 미생물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그 땅을 기반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과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햇볕은 그냥 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과 물이 될 것이고, 화는 온기 내지는 빛이 될 수도 있겠죠. 수화가 토는 항상 수화 기제가 되어야죠.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수화 기제가 되는 것이고요. 수화 미제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수하고 화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가 있는데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아까 말했던 동토가 되는 것이고,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열토, 사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토나 사막 내지는 동토가 되는 것은 수화 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옥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옥토가 되는 것은 수화 기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양을 나누지 않은 기본적인 토의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높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높은 흙 내지는 넓은 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 내지는 산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넓은 광야라든가 평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어떤 개념? 큰 토의 개념이죠. 큰 토의 개념.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한 100평, 200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주벌판이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몇 배 되는 그런 광활한 그런 광야를 갖다가 무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산도 그냥 동네 뒷산 걸어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네 뒷산이 아니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태백산맥, 아니면 한라산, 아니면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 이런 정도의 큰 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기도 있고 햇볕도 있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간목이 무토를 소토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넓은 들판에 빼곡하게 나무가 있으면 숲을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산이 울창하게 산림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이라든가 넓은 평야, 광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밀림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큰 숲을 이루게 되면은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왕한데 만약에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간목이 없는 그런 무토는 그냥 버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식당으로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어떻게 합니다? 설기순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무토는 왕할 때 간목이 무토를 소토소벽, 왕한 무토를 간목이 억제하는 방법 하나 하고, 만약에 간목이 없었을 때는 식신상관은 뭐예요? 무토의 입장에서 식신상관은 금이 되겠죠. 금으로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용도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식상으로
무토인 무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어감에서도 그죠.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 의식이라든가 어떤 두터운 어떤 용도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냥 설계한다라고 해서 그냥 왕한과의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원래 무토로서의 용도, 용법에 맞는 것이고, 만약에 간목이 없는 경우에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최선책이 아닌 어떤 차선책으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꼭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용도로 쓰지 않고, 또 볼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침대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볼펜을 장식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년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몽블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어떤 분 뭐 중국에서 만든 만년필 한 자루에 500만 원짜리, 뭐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 또 몽블랑 한정판이요 수백만 원짜리 엄청 많습니다. 1000만 원이 호가는 그런 만년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만년필은 원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만년필을 갖다가 글을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뭐야, 어떻게 보면은 투자, 뭐 만년필 투자, 특수한 것에 뭐 투자. 그래서 싸게 그 원가에 사가지고 나중에 가치가 올라오면 다시 판다. 내지는 뭐야, 자기 어떤 그냥 뭘까요? 자기 어떤 그냥 취미 생활로서 모으는 거죠.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근데 우표 수집에 비하면은 만년필 수집은 뭐예요? 좀 약간은 뭐랄까, 제가 서민으로서, 돈 없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좀 예시가 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만년필이라는 것도 원래는 글을 쓰는 목적이지만은 그걸 그러니까 어떤 뭐 내 집을 꾸미는데 이렇게 장식으로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간목으로서 소토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고 하면, 만약에 간목이 없다 그러면 식상이 금어서 설기순세해서 왕퇴의 기운을 그냥 그 왕한 기운에 맞게 이렇게 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칙은 간목을 쓰는 것이 무토의 용도에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월도 이제 오늘이 9월 27일이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열흘 정도, 벌써 한 20일 정도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면은 이게 지겨울 것 같은데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금방 한 달이 금방 가고요. 한 달 이렇게 채우다 보면 또 1년이 또 금방 갑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0강이 넘고 1050강이 넘었으니까 시간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신유, 술, 서방이 되겠고요. 서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백루와 추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추분은 큰 의미는 없겠고, 큰 의미는 뭐 따지려고 하면 뭐 전혀 없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백로가 되어야지만 이전 원리였던 신월에서 유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추분은 뭐예요? 추분이 되면서부터는 같은 유월이라 하더라도 추분 전은 그래도 온기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추분 후가 되면은 좀 더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숙사라는 그런 오싹한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추분 전에는, 이건 을목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추분 전이 됐을 때,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추분 전은 개수 병화를 쓴다라고 했는데, 분 후가 되면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추분 같은 6월이라 하더라도 추분 전은 아직은 온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같은 6월이라 하더라도 추분 후가 되면 그야말로 금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차가워진다라고 봐서, 이때는 병화로서 먼저 따뜻하게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 즉 계절의 심천이라고 하죠. 계절의 심천이라고 해서,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깊이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화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신이면 임수도 용신이고 개수도 용신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나눠집니다. 같은 수라도 개수용신인 경우가 있고요, 임수용신인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간목이나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기보다는 개수를 용신으로 씁니다. 이거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임수가 용신이냐 개수가 용신이냐,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임수를 쓴다, 이렇게까지 구분져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금이 용신일 때도 경금이 용신이냐 신금이 용신이냐, 이것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들 이거 수용신도 임수냐 개수냐를 나누는데, 어떤 분들 목화용신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간목도 용신, 을목도 용신, 그 다음에 병화도 용신, 정화도 용신, 그죠? 어떤 또 심어서 목화토가 용신이랍니다. 그러면은 간목, 을목 용신, 병정화 용신, 무토기토 용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용신이 다 용신이죠. 그렇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뭉뚱그려서 수용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건 임수다 아니면 이건 개수다 딱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6월로 넘어가서 6월은 가을이면서 신유술 서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백로 추본이 된다. 즉 추본도 중요하지만 백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6월 신유술월은 금왕절이 되죠. 금이 오행상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데, 그 중에서도 6월이라고 하는 금이 가장 왕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6월이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다른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오늘 일간은 일간 자체가 무토이기 때문에, 토는 만약에 토가 6월이면 포태법으로 보면 뭐냐면 사지가 된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전성기 때 30대, 40대, 어느 정도 50대를 넘어서 60대, 지금은 한 70대 정도 된 어떤 노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력은 세잔에 져 있고요. 그쵸,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맑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육체적인 어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력이 쇠잔해지고 쇠가래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더하여 일간 자체가 6월에 약한데, 금이 왕한 시절이면 약한 토의 기운을 또 식상이 설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소시적에 결혼하셔가지고 나를 낳고 나를 키우실 때는 30대, 40대, 이렇게 50대 정도 되죠. 그러면은 내 부모님께서 힘이 한창 있으실 때니까 돈도 많이 버시고 우리도 학교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60대, 70대 되셔서 노년이시여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 같은 경제 생활도 좀 그렇고 하니까 맞벌이하는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아이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자죠. 손자를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손자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60대, 70대 이제 힘드신 나이에 손자 보는 것은 매우 힘들죠.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무토 6월에 태어났는데 일간 자체도 약한데 식신 내지는 상관이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더 뺀다라고 하는 것은 노년인데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래서 기운이 더욱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무토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무토, 기토가 6월에 약한데 식상이 왕하게 되면 약한 일간 자체가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생조. 물론 방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로서 나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화가 될 것이고,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같은 토가 될 것인데, 인성은 쉽게 말하면 어머니죠. 어머니가 될 것이고, 비견겁제는 형제, 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의 무토는 비견겁재를 얻어서 방조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인성인 화를 얻어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식신 월지 자체가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할 때는 비견겁재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즉 뭐예요? 아까 말했던 병화라든가 정화, 특히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먼저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견겁재가 있어도 좋겠지만 인성인 화를 얻게 되면 이 화는 일단 병화가 무토를 생조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병화는 금을 갖다가 식신상관의 왕한 기운을 억제시켜 줄 수도 있죠. 인간 병화는 얘도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금도 억제시켜 주는, 두 가지 이로움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월은 숙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조후의 용도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조후까지 하니까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따라서 무토가 내지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찾아봐야 할 것 뭐가 있느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요. 화 중에서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물론 이 병화 자체가 천간에만 있어서 한다고 지지로 다 반드시 뿌리라고 하면 무슨 통근을 말하죠. 통근이 되어 있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6월 자체는 수기가 없는 차가우면서 건조한 날이기 때문에 병화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차가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죠. 저기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기후 자체가 내려가 있으면서 물이 없어서 건조한 그런 사막이고,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뜨거우면서 건조하죠. 같은 사막이라도 기온이 낮다고 해서 사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당연히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무토는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다시 개수가 있어서 뭘한다?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사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간목은 필요 없나요? 자, 원령 자체가 금이 많아서 벌써 무토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6월에 무토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나중에 쓴다. 선병후계라고 해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선병후계,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양토인 무토일간이 원령에서 유금을 받습니다. 사주를 볼 때 항상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격국은 뭐의 관계를 본다? 일간과 월지와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일간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유금인데, 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은 양, 원령은 뭐예요? 음이죠.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이 되죠. 일간인 토가 식상인 금을 생하는 관계.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은 상관격이 된다. 그리고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적인 상관격이 되고요. 이렇게 월지가 상관인 경우 상관격이라고 할 때는 토금, 일간이 토고 상관이 금이니까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주 진상관격에는 가상관과 진상관인데, 진자가 붙어 있을 때는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가상관격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격이라고 한다 해서, 진은 뭐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고, 간은 가짜를 말하죠.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상관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상관은 것은 상관이 가짜로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 그 다음에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다른 말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 즉 약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인성인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생조해주고,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면서 조우도 해야 되고 또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야지만 사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현재 축토 라고 있는데, 자, 상관영한테 무토가 그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 지지가 뿌리 없을 때 이 축토를 보게 되면 무토 뿌리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이렇게 상관격이 인성이 있느냐 비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비겁보다는 인성이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게 되면은 이 비견겁제가 물간의 뿌리도 될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 비견겁제는 다시 금으로 화하거나 금을 생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인 화가 있는 것이 일간도 생하고 금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인데, 비견겁제는 뭐예요? 일간이 뿌리를 줄 수는 있지만 다시 금을 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주고 하나는 뺏어가는 그러한, 오히려 일신삼익이 아니라 주고받는 기브인 테이크의 관계가 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뿌리를 얻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상관이 금이 더 왕해졌다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인목.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보면 칠살이고, 그 다음에 상관형에서 일간이 약해 있을 때 일지에서 칠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면초가죠. 나의 기운은 식진상관이 뺏어가고 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또 앞에서 또 깡패 만나서 삥 뜯기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화는 일지 자체 인목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정화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겠죠. 이 정화는 무토도 생할 수 있고요. 금도 어떻게 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죠. 조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도 나름대로 조우할 수 있지만은 이때 조우는 뭘로 합니까?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쓰는 거예요. 인중 병화를 가지고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인 인목이 전혀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인 안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주 볼 때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있어야 돼요. 아, 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병화가 항상 장생돼서 쓸 수 있는 병화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시하고 묘시하고 차이를 말씀할 때 인 안에는 항상 화가 들어있고 묘 안에는 승목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후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묘시보다는 인시가 더 낫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금이 왕에서 정화, 인중병화를 쓸 수 있는데 수기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점. 그래서 생시에서는 수를 한 점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개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무토 자체가 약합니다. 그죠? 축에 간신히 통근한다 하더라도 유축 회금 해가지고 금으로 화해버렸고요. 인중병화로서 암생, 이건 드러내서 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월간에 정화가 있어서 간신히 인중병화 내지는 월간에 있는 이 정화 가지고 쓰게 되는데, 화가 있었으면, 별도의 화가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생시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고 일간 자체는 약해져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 시상 독재, 이렇게 독재라고 해서 관성이 재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일간이 약하면은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거나 일간이 약하니까 토운도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용신은 반드시 화가 되는 거예요. 용신은 이거는 반드시 화가 용신이 되는데, 이때 정화를 용신으로 쓸까요?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쓸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이건 서두에 말했습니다. 아무리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중병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요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주를 볼 때 약간은
조금은 섬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 화가 용신인데 여기서는 정화라기보다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해시도 마찬가지죠. 개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는 인목하고 해수하고 이거는 지지육합이 되죠. 인해함목이 되기 때문에 더 관살이 칠살이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역시나 뭐가 부족합니까? 화가 부족하여 똑같이 임자시, 개해시 모두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화가 용신일 때는 목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줄 화를 생해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화 용신일 때는 일단은 목은 화를 생겨주니까 그 다음에 화는 화 자체니까 목화운이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이 용신이다 그러면 일단 금운은 좋을 것이고 토는 금을 생겨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금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용신이다 그러면은 수운 자체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금이 수를 생하는 거니까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신은 하나죠. 그렇게 운의 기룡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갑인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인의 뿌리를 둔 간목, 이 간목은 6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일지에 있는 인목, 시지에 있는 인목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설기도 되죠. 설기태과도 되죠. 그 다음에 간목이 무토를 갖다가 극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설기태가에다가 더해서 극설 요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 금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을묘시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일간 무토가 약할 때 갑인시나 을묘시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갑인시가 좀 위태로울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중병화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그래도 인중병화에 의지할 수 있는데 조금은 사주에 수기가 부족한 것은 조금 단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사시 같은 경우는 화가 들어와 있죠. 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 있죠. 수는 개수가 용신이 되겠죠. 축중에 있는 개수를 용신으로 쓸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을 때는, 사주 원국에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신미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6월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이제 행운용신이라고도 해요. 행운용신이라고 해서 운에서 수가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원칙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에 무토가 그래도 화를 받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금으로서 화가 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니까 이건 어떤 분들은 금으로 용신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거 신미가 됐다라고 하면 무토가 미에 뿌리를 뒀죠. 정사라고 하는 화, 이 정사는 약한 화가 아니라 목이 다시 생겨주는 화고 인중에 있는 병화까지 있고 정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6월이라 하더라도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를 용신을 쓰겠지만은 이거는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단점은 화가 너무 많아서 상관을 갖다가 극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죠. 효신이 도식이라 하죠. 도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고요. 요 운이 이제 금순으로 가가지고 금과 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사주들은 발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매우 힘들겠죠. 근데 오늘은 신미가 아니라 신축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축중 개수가 아무리 유축 해금한다 하더라도 축중 개수에 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신미년에 태어났느냐 신축년에 태어났느냐, 신축년은 축중의 개수가 물기가 있는 것이고 신미는 미중년에는 물기가 전혀 없죠. 그 차이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볼 때 뭐 신살 백호대살이 있느냐 삼재가 있느냐 백날 그런 거 떠들어봤자 깊이 있는 사주를 못 본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신살 가지고 몇 분 떠들고 나면
시간만 가지 깊이 있는 공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이 이거 오술합해 화가 되죠. 무토투출되죠. 이것도 일간이 약하지 않다. 당연히 수가 있어줘야 되겠죠. 금은 있으니까 수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될 그런 사주죠. 근데 여명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무술대원은 좋다나 보다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경신 시가 되면 이거는 당연히 인중병화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인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경신시 됐을 때는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중간목, 인중병화 모두 깨지게 되고요. 무토는 의지할 데가 없죠. 얘가 깨지면 정화도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이고 금만 많아서 일간은 기진맥진, 설기태과가 될 수밖에 없다. 신유시는 충운되지 않는데 인유 원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리 유금이다 하더라도 인목을 갖다가 크게 상처 내지는 못합니다. 인중병화 간목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신시는 절대 안 되고 신유시는 그나마 버틸 만한데 운은 신유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